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심리맨 엽서로 도착한 사연이 있어서 엽서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요, 처음으로 실명을 공개하셨네요. 직업도 다 공개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하셔도 될 만큼 내용이 좋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상 제작에도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정재훈 님이시고요.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이시고요. 현재 직장은 경기도 안산에 있는 안산 에이스 병원 원장님이십니다.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과거에 마음 닦는 곳을 선배님에게 소개받아 마음 수련을 해왔었습니다. 그 뒤로 본원이라는 곳에 가서도 한 달간 수련을 했습니다. 나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우상화하는 느낌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트랜서핑을 공부하면서 돌이켜보니 당시 그 단체를 만든 분이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점차 종교 펜듈럼화 되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로 저는 쿤달리니 명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 래퍼의 김하온 랩을 우연히 듣다가 가사가 너무 와닿았어요. 거기서 트랜서핑의 용어를 접하고 나서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심리맨 TV를 운 좋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트랜서핑 시리즈 1, 2, 3권과 사례가 담긴 책들을 읽으면서 아침 출근길에는 1시간씩 강독 영상을 꾸준히 들어서 겨우 진도를 다 따라잡았네요. 책을 먼저 사서 읽었을 때는 좀 어려웠었는데 심리맨님의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개념을 파악하고 트랜서핑을 이해할 수 있게 돼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에이스 병원이라고 하는 관절과 척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직원 수가 200명 정도가 되니 규모가 작지는 않은 병원이죠. 개인적으로는 병원 경영을 하고 있어서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 때문에 지칠 수도 있고 또는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고 나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피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트랜서핑을 통해서 에너지 보호막이 이전보다 더 강해져서 덜 지치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펜듈럼은 보통 나쁜 쪽으로 작용하는 게 많은데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념체를 좋게 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바딤 젤란드의 책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를 읽었는데 거기서 펜듈럼 길들이기라는 파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거기에 나온 개념대로 현실에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저는 200명 정도가 모여있는 회사 카톡에 매일매일 좋은 글을 몇 년 동안 꾸준히 올렸습니다. 그러자 퇴사하는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인사하는 것을 보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영향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원들에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료 교육 외에도 신입사원들에게 병원의 비전이나 미션, 행동 가치 등을 이야기하고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 자신이 중요성을 낮추고 행복한 에너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행복해야 직원들도 행복하고 그래야 직원들이 그들을 찾아오는 아픈 환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개원한 지 7년이 되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현재 더 큰 규모의 병원을 신축하여 2년 반 뒤에는 옮기게 됩니다. 구성원들에게 성공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게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환자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
저희 병원은 뭔가 다른 병원과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간호사 중에는 노처녀가 시집을 가거나 임신을 잘 해서 아이를 낳기 위해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힘은 들지만 좋은 에너지가 병원을 감싸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은 병원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항상 이야기해오던 것은 좋은 조직 문화라는 것인데요. 이게 펜듈럼의 순기능과 같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조금 힘든 점은 병원 내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트랜서핑을 잘 이해하고 심리맨님의 유튜브를 듣고 노력을 좀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소개만 간단히 하고 있고요. 자칫 그것이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심리맨님 강독 내용에 보면 가끔 조직에 충성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조직원들의 사기가 꺾일 우려가 있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혼자 공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직 소개를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그랬겠거니 하고 심리맨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직 트랜서핑을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서 간간히 시간 날 때만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깨우치게 되면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강의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맨님께 여쭙고 싶은 건요. 제가 하고 있는 한 경영자로서 트랜서퍼가 되기 위해 개인적으로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직 펜듈럼을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을까 해서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드는 느낌은 어떤 마음 수련을 하시면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작용 없이 에너지가 많이 잘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균형 잡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 트랜서핑도 가능태 공간이라고 하는 에너지 차원의 세계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시간 안에서 공간 안에서 제한을 받는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차원이 있잖아요. 이 두 영역이 서로 주고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 현실을 살아나갈 때 저 너머의 세계와 맞닿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지금 여기의 세계를 또 몸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균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에서 필요한 것, 이쪽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합리적인 이성이라면 저쪽 세계와 관련된 것은 초월적인 영성이 되겠죠. 이런 두 부분이 잘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 수련을 해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병원과 관련해서는 환자만 치료하는 병원, 물론 뭐 병원이 치료하는 공간이 맞고 그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단지 치료만 하는 병원이 아니라 그 병원 공간 자체가 치유가 될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의 느낌이 들었어요. 그것을 지향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병원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질문하셨죠. 하나는 개인적인 면이고 하나는 조직적인 면이에요. 개인적인 면에서 특히 경영자로서 내가 이 트랜서핑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는 이 펜듈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고요. 또 조직적인 면에서도 어떻게 이 펜듈럼을 유용하게 구축하고 사용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에 먼저 답변을 드릴게요. 개인적인 면에서 경영하시는 분으로서 이 트랜서핑의 감각을 계속 유지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의 문제거든요. 이 생각의 방향이 흐트러짐 없이 일관되게 지속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미 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다면 슬라이드 기법보다 더 강력한 것은 다운머리 기법이거든요. 타프티에 나오는 거죠. 다운머리 기법을 이해하시고 적용할 수 있다면
다운머리 기법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이게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슬라이드 기법을 활용하셔서 꾸준히 성공한 병원 경영자의 이미지를 상영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계속 슬라이드를 상영하세요. 내가 바라는 경영자의 모습, 그리고 그 결과로 회사의 병원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것을 꾸준히 상영하십시오. 네, 나만의 영화를 만드셔야 돼요. 나만의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목표 슬라이드를 상영하시는 겁니다. 타프티의 용어로는 미래 프레임을 비추는 거죠. 요거를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공한 나의 이미지. 이 이미지는 어디에 있어요? 이 가능태 공간에 있죠. 가능태 공간에 있는 나의 특정한 마네킹 또는 나의 버전을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오기 위한 작업 아닙니까? 심상화할 뿐만 아니라 마치 내가 이러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타프티에서는 이걸 보고 마네킹을 이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새로운 버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나의 수많은 모습들이 있다면, 자, 이게 이제 진열되어 있는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버전이 다 달라요. 그래서 특성이 달라요. 예. 이제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버전은 적당히 그냥 병원 남들 하는 만큼만 경영하는, 예, 욕만 먹지 않으면 되지 뭐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나의 경영자 모습이 있다면, 뭐 4번의 버전은, 네, 굉장히 트랜스어퍼로서 스스로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환자와 모든 직원들이 성장하고 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제 그런 병원을 경영해서 성공적인 경영인의 자리에 올라선, 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 마네킹 안에 이제 영혼이 들어가는 거죠. 이걸 입고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버전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지금 여기에 내가 결정을 하고 의도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는 거죠. 내가 거기에 옮겨 타는 겁니다. 이러한 개념이에요. 이러한 개념. 그래서 뭔가 변화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선택해서 이동한다는 개념인 거죠. 이게 트랜스서핑의 관점이잖아요. 시간 안에서는 변화의 느낌이 들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시나리오를 바꿀 수 없다고 했잖아요. 영화 필름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공한 버전의 필름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내가 이 버전 안으로, 마네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끊임없는 사념의 방사, 긍정적인 사념의 방사, 나의 의도. 그래서 슬라이드 기법을 꾸준히 상영하는 것,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거나 의문이 드는 거나 또는 갈등이 생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영인으로서 스스로 고민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에너지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때 뭘 하시면 되냐면 이 목표 슬라이드 안에 담겨 있는 나의 성공한 버전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활성화하시면서 지금의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시점을 바꾸는 거죠. 네, 성공한 시점에서, 미래 시점에서 지금 현재의 나의 시점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거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려고 길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미로로 따지면 꼬린 지점에서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시작 지점으로. 자, 그 관점에서, 그래서 미래의 관점에서 성공한 나의 경영인의 관점에서 지금의 나의 상황과 뭐 어떤 문제라든가 도전 과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거리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그 관점에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인터뷰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미 성공한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했었는지, 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걸 물어보십시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좋은 영감이 떠오를 겁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거든요. 요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궁금한 질문, 어떤 고민거리 이런 걸 적은 다음에
잠시 눈을 감고 그 버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다시 눈을 뜨고 그 입장에서 일종의 뭐 역할극 같은 게 되겠죠. 그 입장에서 이 질문 하나하나에 답을 해보십시오. 전혀 다른 새로운 관점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스스로 자기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나의 가능태 공간에 있는 평행우주 공간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 여러 가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 기법을 상용하실 때 또 하나 할 수 있다면은 지금 트랜스서핑을 관심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주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쉬움도 드시는 것 같아요. 그거 역시도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해서 트랜스서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이 심상화를 해보십시오. 물론 불특정인이 돼야 되겠죠. 특정인에 대해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이 트랜스서핑을 함께 공부하고 적용하고 사례를 나눌 수 있는 이러한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의 모임이 활성화돼서 구심점이 만들어지고 이들이 점점 활력 있게 직장 내에서 역할을 하고 자, 좋은 조직 문화가 흘러가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심상화 하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거 이것이 이 경영인으로서 트랜스서핑을 이용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통제할 뿐 아니라 이제 행동을 통제해야 하는데요. 일종의 실천이죠. 실천 방면. 이렇게 심상화를 했다면 이제 흐름을 따라서 준비하고 시도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과 관련해서 모임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런 모임을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단 한 명이 와도 좋다는 마음으로 계속 알리고 하셔서 그런 모임을 추진을 한번 해보시고 또 흐름을 살피면서 조금씩 나아가 보세요. 한 명, 두 명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한두 명의 뜻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확산시켜 나가시는 방식으로 한번 추진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심상화를 하시면서 흐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모임이나 동아리 형태든 어떤 그것이 형성이 됐다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트랜스서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병원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사이시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연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어요. 머리 쓰는 방식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머리를 쓰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머리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트랜스서핑이. 머리는 이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해는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하는 이미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려면 논쟁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서핑 가지고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면 안 되고요. 같이 배우고 각자 적용해서 거기서 얻은 생각과 체험을 나누는 거 이것이 위주가 돼야 돼요. 뭘 조언하는 방식도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모임을 구상을 하시고 심상화하시고 추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트랜스서핑 모임 전 단계로 뭐 할 수 있다면 명상 모임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물론 명상을 쿤달리니 명상도 하시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수련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좀 대중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호흡 명상이 어떨까 싶긴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호흡 명상만 꾸준히 제대로 해도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에도 효율이 많이 늘고요. 스트레스 관리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명상을 꾸준히 하는 그런 뭐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돼서 거기에 어떤 학습이 추가됨으로써 트랜스서핑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한번 구상을 해보시고 시도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뭐 병원 사정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최적화하셔서 시도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상화와 함께 행동을 해나가시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경영자로서 개인의 방면은요. 중요한 것은 집중하고 지속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꾸준히 심상화 하시고요. 다운머리를 적용할 수 있다면 꾸준히 사념을 방사하시고 하셔서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성공한 경영인 안산 에이스 병원장의 인터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이 병원 조직의 조직 펜듈럼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잘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네. 먼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말씀. 아주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모든 조직은 펜듈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펜듈럼을 조직의 좋은 쪽으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먼저 의료 업계가 인정을 하는 업계. 이게 중요해요. 일단 동종업계죠. 의료업계에서 인정을 하는 병원이 있겠죠. 네, 더 잘 아실 거예요. 어딘지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또 하나는 고객이 인정하는 병원이 있겠죠. 이 둘이 다 인정하고 만족도가 높은 병원이 있겠죠. 당연히 이러한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펜듈럼이 아주 잘 작동하고 있으면서도 파괴적이지 않은 병원을 얘기하죠. 그래서 고객과 직원 모두의 만족도가 높고 업계에서도 인정하는 그러한 병원. 당연히 좋은 펜듈럼이 유지되고 있는 공고화된 병원입니다. 이러한 병원이 있다면 여기를 벤치마킹 하십시오. 그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펜듈럼을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의 관점에서 살펴보시면은 똑같은 정보라고 하더라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병원 사례를 찾으셔서 한번 사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또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이 펜듈럼을 좋게 이용하려면요. 펜듈럼은 특징이 뭐냐면 이 단어가 중요한 거죠. 규칙이 있어요. 규칙. 그래서 이 규칙을 통해서 뭘 만들어요? 구성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요. 방향성을 유지한다는 거죠. 방향을. 이 방향을 어떻게 해요? 집중시키고 지속시켜요. 이거를 유도하는 게 뭐다? 규칙이다. 네. 펜듈럼이라는 것은 생각과 행동이 계속 한 방향을 유지하도록 해야 펜듈럼이 계속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 동력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규칙이라는 게 존재한다. 네. 그럼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어떠한 규칙을 만들어냄으로써 구성원, 조직원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한다면 이 병원의 펜듈럼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런데 그 규칙을 통해서 이끌어낸 생각과 행동이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것이 된다면, 생산적인 것이 된다면 그러면 이 펜듈럼은 유용한 펜듈럼이 되겠죠. 여기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서 이 직원들로 하여금 동일한 한 방향의 생각과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이끌어갈 수 있을까? 요걸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뭐예요? 이제 조직 문화가 되는 거죠. 조직 문화. 근데 조직 문화는 남다른 조직 문화가 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할 뿐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남다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창조적인 관점에서 적용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조직의 전통을 형성해야 됩니다. 전통. 전통이라는 거는 뭐예요? 꾸준히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 예를 들면 이제 뭐 고려대는 사발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발식. 네, 전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건 뭐냐면은 소속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조직 문화와 조직의 전통을 형성하라는 것은 그 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소속감.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차별화된 소속감을 부여하는 거죠. 그리고 자부심을 부여하는 거예요. 네, 내가 에이스 병원 다녀. 내가 안산 에이스 병원 직원이야. 안산 에이스 병원 간호사야. 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병원을 이야기하더라도 나는 이 병원의 직원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부심이 있고 또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나는 즐겁고 만족스럽다. 자,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규칙을 유도하면 될까? 요건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이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남다른 조직 문화와 관련해서는, 인천 사랑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실까요? 아마? 인천 사랑병원.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이걸 접한, 정보인데, 이 방송을 위해서 한번 또 검색을 해봤더니 그 병원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맞더라고요. 네, 그 원장님도 그대로 계시고. 인천 사랑병원을 제가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많이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그런 표현을 써요. 이제 문턱이 없는 젊은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표방을 하는데 그 말이 뭐냐면 예전에 그 인천 사랑병원이 언론에 소개됐을 때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의사의 권위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환자를 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어요. 예, 이웃 사람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료 후에 그 설명을 해 주실 때 기계적이지 않고 업무적이지 않고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상담자처럼. 예, 그러기 쉽진 않거든요, 사실. 예, 많은 환자를 봐야 되고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 환자를 사람으로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충분하게 쉬운 방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런 언론에 소개됐을 때. 왜냐면은 당시에 제가 어릴 때는 병치레를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많이 다녀봤는데, 그게 그냥 일반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어쨌든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의사분들이 너무나 좀 기계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권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환자 입장에서는 약자거든요. 신체적으로 약자일 뿐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케어를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을 때는 사실 많이 좀 마음이 더 힘들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의사분을 만났을 때는 똑같은 병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도 너무나 따뜻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분이 나를 돌봐주고 있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마음이 편하면은 몸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주 배 아플 때 내 손은 약손이다 하면은 이게 배가 싹 났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것처럼 말 한마디, 분위기 한마디, 표정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환자들에게. 그러니까 의술도 얘기하지만 인술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인천 사랑병원이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았었는데 여전히 건재하고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병원이. 예, 그래서 인사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들어가 봤어요. 요즘에 최근에 들어가 봤는데 문턱 없는 젊은 종합병원을 표방하고 세상 모든 근심을 우리가 감당할 수는 없지만 병들어 서러운 마음만은 없게 하리라. 이게 이제 설립 이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을 끄는 문구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방식으로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독보적인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가 형성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이 아주 좋은 펜듈럼의 하나의 사례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펜듈럼을 이용하려면요, 이 규칙이 있을 뿐 아니라 보상을 잘 하셔야 돼요, 보상을. 네. 한 방향의 생각과 행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게 뭡니까? 보상 체계예요. 이것은 심리학적인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에너지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펜듈럼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대출을 해주거든요. 예. 나에게 헌신해, 하라는 대로 해. 그럼 내가 너희들을 돌봐줄게. 이게 이제 에너지 대출이에요. 그런데 파괴적인 펜듈럼은 에너지
대출이라는 말이 맞아요. 왜냐면은 잠깐 좋지만 결국은 후유증이 있거든요. 예, 이자가 계속 올라가니까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펜듈럼에 벗어날 수가 없어. 이게 파괴적인 펜듈럼의 에너지 대출이라면 파괴적이지 않은 좋은 펜듈럼의 방식은 에너지 투자라고 할 수 있어요. 대출이 아니라 투자. 투자 중에서도 왜 엔젤 투자라는 말이 있죠? 엔젤 투자. 좋은 기술력, 역량을 갖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말하자면 이 구성원들에게 엔젤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병원이. 그게 뭐예요? 각자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고유의 역량이 이 병원에서 근무함으로써 예, 완전히 상승하는 거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좋겠어요. 병원 측에서도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이제 제대로 된 보상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요구하지 않아도, 강제하지 않아도 병원에 기꺼이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네. 기꺼이 충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좋은 펜듈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펜듈럼은 에너지를 포획한다는 표현을 쓰죠. 포획은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좋은 펜듈럼은 포획의 의미가 아니라 에너지 수확의 의미입니다. 수확은 때가 되면 거두어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들이 역량을 강화해서 그 역량이 병원의 업무로 나타나서 그 병원의 효율,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게 이제 수확을 하는 거잖아요. 에너지 수확하는 거. 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면 좋은 에너지 펜듈럼이 자리 잡는 거죠. 요것을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보상 체계를 만들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보상을 해줄 것이냐. 처벌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처벌 위주가 아니라, 통제 위주가 아니라 보상 위주.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조직 펜듈럼과 관련해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방식의 적용이 가능할까라는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음 관리에 중점을 둬야 된다. 마음 관리 또는 마음 경영이 되겠죠. 예. 직원뿐 아니라 환자들까지 포함해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마음은 생각과 행동을 포함한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외적인 통제나 획일화가 아니라 어떤 내면의 동일한 가치가 주입되도록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게 마음 관리죠. 마음 관리. 그래서 하나의 생각. 이건 이제 어떤 하나의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의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하셔야 돼요. 이 한 생각에서 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마음은 이제 동기화도 같은 거예요. 그래, 어디 해보자. 좋다. 마음에 쏙 드네. 이 한 마음에서 한 방향의 행동이 나옵니다. 이 한 방향의 행동은 의지와 관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의 행동이 나오면요. 여기서 긍정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요. 긍정적 피드백. 이게 이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주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행동이 보상을 받음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동기가 부여돼요. 그래서 다시 한 마음이 유지가 됩니다. 이 한 마음이 다시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또 강화가 됩니다. 네. 아, 역시 이 회사의 목표와 비전이 맞아. 나도 여기에 기여를 하고 싶어. 이 회사와 함께 평생 가고 싶어. 자, 이런 생각이 더 강화돼요. 그럼 다시 또 이 한 마음이 유지가 되고 한 행동이 또 지속이 되고 보상 체계가 주어지고 자, 이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 흐름대로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펜듈럼은 계속 스스로가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펜듈럼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제 병원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 하셔야겠죠. 제가 이 병원 사정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하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선순환 구조, 긍정적인 펜듈럼의 사념체가 자리를 잡게 되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냐면요. 결과적으로 환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면은
여기에 오면 참 마음이 편해져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 다녀가신 분들은 야, 여기가 마음까지 편해지는 병원이 맞네. 자,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직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여기 오면 일할 맛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해보면 일할수록 아, 맞네. 여기가 정말 다 잘 풀리는 병원이네. 여기 오니까 야, 여기가 좀 뭐 터가 좋은가? 여기 이렇게 여기만 오면은 잘 풀려서 나갈까 사람들이 이런 말들이 회자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표현인 거예요. 이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면 100%가 그런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7대 3의 법칙이죠. 네, 7 정도의 직원들과 환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면 이제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게 또 하나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에 따라서 뭐가 나와요? 사례가 나오죠. 사연이 나온단 말입니다. 이 사례와 사연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병원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셔야 됩니다. 이 스토리를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대외적으로 전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런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면 안 되는 인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오세요. 이 인사가 병원에서 하면 안 되는 인사라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오세요. 예, 그리고 또 올게요. 예, 또 올게요. 이런. 그 정도로 이제 이 병원이 정말 마음까지 편안한 이런 병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게 한 방면이고요. 두 번째는 요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병원 조직에 좋은 펜듈럼 또는 이것을 이제 트랜서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요것을 적용하는 방면에 있어서 어떤 실천적인 적용이 가능할까? 요 원칙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중심에서 둘레로 확산되는 원칙이다. 네. 소수의 중심이 있고요. 거기에서 구심점이 돼서 점점점 다양한 영역으로, 하위 영역으로 확산되는 요 그림을 잘 유념을 하시고 추진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소수의 핵심 그룹들이 존재하는 거죠. 네. 이너서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소수의 핵심 그룹이 전체 조직의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을 잘 경영을 하셔야 돼요. 예, 요 소수 그룹을 잘 경영하시라. 조직의 경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소수 그룹이 같은 생각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 같은 비전, 철학, 가치로 조율이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확고해질 정도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 보시면 조직 펜듈럼이 잘 정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것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중심에서 둘레로 확산되는 원칙에 따라서 먼저 소수의 그룹이 철저하게 하나 되는 겁니다. 예, 그럴 때 그 영향력이 말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확산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조직 문화로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제 부부가 화목하면 자녀가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이 경영진 내부에서 소수의 그룹이 먼저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고 하나 된다면 그 영향력이 확산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흔들리질 않아요.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유념하셔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참 마음에 들었던 게 많이 있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정말 그렇거든요. 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나로부터. 내가 행복하면 내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행복하고 그러면 전체 직원들이 행복감을 느끼고 그 직원들의 케어를 받는 환자들도 행복하고 이 모두가 행복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좋은 펜듈럼 만들기잖아요. 그래서 중심에서 둘레로 확산되는 거, 요것을 유념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이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트랜서핑 중에서도 프레일링을 적용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프레일링은 사람,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프레일링을 적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조직도 결국은 인간관계이죠. 그래서 조직 인간관계의 프레일링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을 정착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바꾸면은 기살리는 거예요. 기살리기. 직원 기살리기. 또는 감동주기예요. 감동주기. 예, 기살리는 거는 이제 이게 기가 에너지잖아요. 에너지를 고양시키는다는 의미고요. 감동을 준다는 얘기는 감동은 이제 이 생명력이거든요. 생명력을 살아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원 기살리기, 직원 감동주기. 요게 이제 일종의 프레일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뭐 방식은 다양하겠죠. 기본적으로 프레일링은 에너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는 거예요. 기꺼이 주는 거죠. 값없이 주는 거. 말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진심이 담긴 마음이 담긴 것이면은 프레일링 법칙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형의 선물이든 무형의 선물이든 기를 살려주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이러한 문화 역시도 좋은 펜듈럼이 작용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방법은 당장 안 떠올리시더라도 이것을 염두를 해두시고 심상화를 먼저 하세요. 이거 역시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직 내에서 자리를 잡아서 직원들이 막 기가 살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것을 먼저 심상화를 먼저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의도하십시오. 그럼 방법이 뒤따라올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을 병행하시면서 방법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겁니다. 요걸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뭐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위로, 격려, 응원, 감사, 칭찬, 용서, 화목, 사랑. 자, 이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담겨 있는 고주파수의 단어입니까? 이러한 가치들이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점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동을 주는 거고 기를 살리는 거죠. 뭐 칭찬 카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환자나 직원들이 이렇게 작성해서 칭찬 카드를 주면 뭐 그것을 따라서 보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파티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불만수리 접수장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분위기 자체가 고강도의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고 지치고 그러면 칭찬할 만한 사람도 칭찬거리가 안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다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감동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그러나 펜듈럼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하는 문화를 만들면 이런 또 감동과 기가 살아나는 원칙이거든요. 행동을 유도하면. 그래서 이런 걸 잘 적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직원들이 생동감이 있을 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환자들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죠? 집에서 뭐 부부싸움하고 뭐 오늘 내일 이혼하니 많이 이런 분들이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죠. 웃어도 웃는 게 아니죠. 결국 직원들 각자 고유의 기가 살고 감동이 될 때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든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에너지 원리죠. 그래서 에너지 프레일링을 적용해 보시는 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프레일링은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선물이다. 그렇게 하려면은 의무가 되면 안 된다. 규정이나 규칙이 적용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짐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잘 장치를 고안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타프티 책에 보면 유용함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유용함이라는 개념. 쉽게 이야기하면은 무엇을 배웠나 이거예요. 무엇을 배웠나.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크게 두 가지에서 배운다고 그랬죠. 정면 교사가 있고 반면 교사가 있어요. 정면 교사야 당연히 성공 사례에서 우리가 배우는 거라면 반면 교사는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용함 찾기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 펜듈럼이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유용함 찾기 문화가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공에선 당연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실패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것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 사례에서 항상 배우는 태도, 비난하거나 뭐 싸우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책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된다 이거죠. 그럼 성장이다. 그래서 배우는 유용함 찾기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조직 문화에 어떻게 이식할 것이냐. 또 하나 유용함은 타인의 유용함을 고려하는 면도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이죠. 그들에게 그들의 유용함을 제고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기 개발을 지원한다. 뭐 많은 조직에서 하고 있죠. 예, 자기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그들의 유용함을 고려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이 병원과 맞물려야 되죠. 그래서 상호 동반 성장이 가능하도록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병원에서는 병 주고 자기 개발 비용 줘서 약 사 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자기 개발이 병원의 비전과 연결되어서 나의 역량을 개발함으로써 병원에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래서 동반 성장한다. 이렇게 되면 그 유용함이 타인의 유용함이 개인의 유용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원의 유용함으로 환원될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요. 처음에 입사하면 에이스 병원의 아무개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유용함의 원칙에 따라서 성장을 하고 기여를 해서 동반 성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의미로 전환이 되냐면 누구누구의 에이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비전을 품고 이러한 목표로 일할 수 있는 문화가 된다면 얼마나 이 병원이 고맙고 감사하고 자부심이 생기고 또 차별화가 되겠습니까? 네, 나는 에이스 병원의 누구누구였는데 이제 누구누구의 에이스 병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역할과 입지가 중요해졌다는 거죠. 역량이 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비전과 조직의 비전이 연결돼서 상호 동반 성장을 해나가는 이러한 것을 이제 딱 비전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면 이 문화 역시도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프티에 입문하셔도 이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타프티로 나가셔도 충분히 될 것 같다. 다만 트랜서핑을 접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다면 꾸준히 트랜서핑 개념을 계속 반복하는 건 놓으시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타프티 책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게 24장하고 25장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장은 125페이지에 있고요. 형상 선택하기라는 장이에요. 그 다음 25장은 130페이지에 있고요. 거울과 소통하기라는 제목입니다. 이 두 챕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찬찬히 읽고 음미하시면서 병원 경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접목할까를 염두에 두면서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영감이 떠오르실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연 하나하나로 들어가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처음 사연 도입하실 때 마음 수련 경험을 말씀하셨고요. 종교 펜듈럼화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 수련 관련해서 어떤 그 단체에 몸 담았을 때 그 대표자 분이겠죠. 이제 종교 펜듈럼화 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하더라도 갈수록 변질되고 끝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펜듈럼이라기보다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펜듈럼화 되는 거예요. 그것도 파괴적인 펜듈럼. 첫 번째 이유는요. 본래 씨앗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씨앗부터. 그런데 이 씨앗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티가 안 났던 거예요. 분별을 못했던 거죠. 씨가 안 좋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거는 곧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고요. 펜듈럼이 곧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못해요.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비크람 요가 구루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영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오쇼 라즈니 씨 아시죠? 유명하죠? 오쇼 라즈니 씨. 오쇼 라즈니 씨의 문제적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한번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은 보세요. 이게 바로 요런 케이스예요. 종교 펜듈럼화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파괴적인 펜듈럼이 작동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면 열매로 씨앗을 구분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열매가 뭐예요? 그 조직에 몸담고 추종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말합니다. 그들의 행태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 씨앗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지도자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 에너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 안에서 충분히 지켜보고서
몸을 담든 말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에너지 뱀파이어에 먹힙니다. 그럼 그 추종자들의 행태가 특징이 뭐냐? 이 파괴적인 펜듈럼이 작동하는 그룹의 추종자들의 행태 특징. 폐쇄적이다. 그래서 집단 사고를 하게 돼요. 융통성이 없어. 이거 외엔 없어. 네, 폐쇄적이야. 폐쇄적이기 때문에 또 배타적이에요. 외부인들에 대해서 경계를 해. 그리고 호전적이야. 반대를 하면 대들어. 네. 우리 편이야 적군 아군 이것을 구분한 다음에 우리 편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데려올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호의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나가려고 하면 이제 공격 모드로 전환돼. 그리고 우리끼리 잘 살자야. 예, 북한하고 다를 게 없어. 폐쇄적이야. 예. 그래서 점점 고립돼. 고립화. 자, 이 특성이 있으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종교 펜듈럼이다. 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을 듣지 마세요. 에너지가 나쁘면 아무리 좋은 화려한 말을 하더라도 왜 그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보암직이 뭐예요? 뭐 맛깔 멋깔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에너지는 독이 들어있는 거기 안에는 이런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왜 이런 종교 펜듈럼이 형성이 되고 끝이 안 좋아지는가? 처음엔 좋게 시작한 것 같은데 실제로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시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였어요. 정말로. 네. 그런데 나중에 왜 파괴적으로 바뀌느냐? 펜듈럼화 되느냐? 바로 펜듈럼이 이 사람을 스타로 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펜듈럼의 스타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순수했던 의도가 변질되고 펜듈럼에 놀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펜듈럼의 스타가 됐다는 거는 펜듈럼의 규칙을 잘 따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펜듈럼에 길들여진 거죠. 결국은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펜듈럼에 더 에너지를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펜듈럼의 스타는 주의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병 원장님께서도 그걸 주의하시는 거잖아요. 기존의 어떤 펜듈럼의 나쁜 그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기보다는 좋은 펜듈럼을 이롭게 이용하겠다 이거잖아요. 트랜서핑도 적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펜듈럼이 있다는 것을 알고 펜듈럼의 속성을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 병원장님께서는 펜듈럼의 속성을 알고 있는 트랜스퍼란 말입니다. 그러니 펜듈럼을 이용할 자격이 되죠. 펜듈럼을 이용할 자격이 되는 분들은 펜듈럼의 스타로 등극하더라도 펜듈럼에 휘둘리질 않아요. 펜듈럼이 스타로 띄워줄 수밖에 없어서 띄워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펜듈럼이 이용하는 스타가 아니라 펜듈럼을 이용한 스타가 되는 거예요. 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펜듈럼이 이용하는 스타는 이제 단물 빠지면 내동댕이 쳐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데 펜듈럼을 이용한 스타는 펜듈럼이 이제 나를 내려놓더라도 나의 빛깔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 펜듈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휘둘리지 않으면서. 이 차이를 아시면 정말 트랜스퍼로서 아주 유능한 트랜스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들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현실의 지배자가 돼야 되는데 현실 이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부 의도로 이 펜듈럼 규칙에 충실해서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내적 중요성이 상승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휘둘리는 거예요, 결국은 펜듈럼에. 그래서 퇴색하는 거죠. 정치권이 대표적인 거예요. 정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할 수도 없고 그 펜듈럼 자체가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엄청난 펜듈럼이란 말이에요. 연예계라는 곳이. 거기에서 성공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바꾸는 경우가 있죠. 변질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펜듈럼의 요구에 계속 부응을 해야 되거든. 그러지 않으면 자신이 없거든. 왜냐면은 트랜스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펜듈럼이 스타를 만들면은 띄워준단 말이에요. 띄워주면은 대중들이 몰리잖아요. 신으로 추앙한단 말이에요. 아이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띄워주니까 정말 자기가 높은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펜듈럼이 너를 잠깐 붙들고 있는 거야. 너 단물 빠지면 끝이야.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거야. 종교 펜듈럼 지도자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신인 줄 알아요. 응? 그럴 만한 인격도 안 되는데 사람들이 좀비처럼 따라주니까 아주 그냥 신이 된 줄 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내적 중요성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부메랑 맞고 내동댕이 쳐지면 펜듈럼에서 벗어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잘 나갈 때, 사람들이 막 따라줄 때 조심하셔야 돼. 겸손하셔야 된다고요. 이게 뭐예요? 중요성을 조율해야 된다. 항상. 중요성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대중들은요, 죄송합니다. 대중들은 엄밀히 말하면 펜듈럼의 꼭두각시예요. 심하게 말하면 좀비고요. 그래서 인기라는 건요, 파도가 철썩 부딪히면서 이 포말이 일잖아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인기라는 게, 대중의 영합한 인기라는 게 파도에 부서지는 포말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펜듈럼의 스타라는 게.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모르고 잘 나간다고 그래서 완전 기고만장해지면 나중에 그만큼의 역풍이 불 때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펜듈럼이 띄워주는 스타가 되지 마시고 펜듈럼을 이용한 스타가 되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퍼가 되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시는 분들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군중들이 막 몰려올 때, 소문 듣고 몰려올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요. 소수의 제자들만 데리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몰릴수록 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어때요? 사람이 몰려들면은 아주 물 만났다, 노를 젓자. 네. 그리고 나서 정신을 놔버려. 네. 그러다가 이제 급류에 휩쓸려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놓쳤다가 더 빨리 떨어져요. 이걸 잘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이제 김하온 래퍼 얘기를 해요. 이제 트랜서핑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걸요? 저도 영상을 봤어요. 이 김하온 래퍼가 트랜서핑 책 읽고 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걸 언급하면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고, 또 랩 가사에도 이런 트랜서핑 사상이 녹아들어 있죠. 네, 그래서 트랜서핑의 확산에, 대중적 확산에,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알려지는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신 것 같아요. 네, 트랜서핑이 이 김하운 래퍼에게도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영상도 있고 음악도 있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뭐 예술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이런 트랜서핑의 사상을 녹아낸 어떤 뭐 결과물,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 나오면 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짚어보고 싶은 게, 펜듈럼을 보통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작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원장님께서는 이 사념체를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없을까라는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책의 한 부분을 읽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했는데, 펜듈럼에 대한 아주 균형 잡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해를 하는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트랜서핑 책을 읽다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치우쳐요. 치우치기 쉬워요, 우리는 자꾸. 뭘 얘기를 하면은 1 중에 1에서 10을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1을 얘기했어. 그러면은 나머지를 다 버려. 숫자는 1밖에 없는 것 같아. 또 오늘은 7을 얘기했어. 그러면은 또 나머지를 다 버려. 숫자는 7만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사실 트랜서핑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펜듈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듈럼은 모두 나쁘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 펜듈럼의 오해와 이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펜듈럼은 모두 나쁜 것이다? 아니다. 예, 이건 뭐랑 같냐면, 문명은 모두 나쁘고 파괴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문명의 덕분에 지금 이 먼 나라에 살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고 영상을 나눠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패드를 통해서, 줌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문명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 문명이 나쁘다고 해서 파괴적이라고 해서 다 떠나요? 아니죠.
문명에 좋은 점이 있고 이로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명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요. 다만 문명의 파괴적인 부분도 존재하죠. 펜듈럼도 마찬가지입니다. 펜듈럼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매우 파괴적인 펜듈럼이 있고요. 덜 파괴적인 펜듈럼이 있고요. 파괴적이지 않은 펜듈럼이 있어요. 이것은 유용한 펜듈럼이에요. 이러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은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또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펜듈럼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딤도 얘기했잖아요. 트랜서핑도 하나의 펜듈럼인데 이것은 파괴적이지 않다. 유용한 펜듈럼이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펜듈럼을 조직에 접목을 했을 때 좋은 펜듈럼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죠, 당연히. 예. 보건의료 시스템도 하나의 펜듈럼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것이 펜듈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벗어난다면 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또 치우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보건의료 시스템이 펜듈럼으로 작용함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냥 도매금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이걸 균형 잡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치우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한 어떤 이제 환자가 있는데 문병을 왔어요. 근데 어떤 교회에 다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목사님하고 와가지고 신도들이 둘러싸고 귀신 쫓는다고 때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안수기도를. 근데 여기에 참여한 멤버들이 다 고학력 전문직, 인류대 출신, 수재들이야. 근데 이러고 있어. 병원에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똑똑한 거랑 상관없이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치우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마세요. 펜듈럼은 대부분은 이러한 에너지를 강탈해가고 또 소진시키지만 모든 펜듈럼이 다 파괴적이라고 할 수 없고 모든 펜듈럼을 부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요거 스펙트럼을 기억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것을 분별하는 겁니다. 이 펜듈럼의 속성을 알고 분별하고 그 다음 더 나아가서는 이 속성을 알므로써 펜듈럼을 필요한 대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펜듈럼의 속성을 알 때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유용한 펜듈럼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유용한 펜듈럼은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해요. 그래서 트랜서핑이 파괴적이지 않고 유용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한 파괴적이지 않게 됩니다, 펜듈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듈럼은 펜듈럼이라는 것을 또 인정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병원 조직을 경영하신다고 했을 때, 펜듈럼은 펜듈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파괴적이지 않게끔 운영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펜듈럼을 펜듈럼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조직의 속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조직을 나쁘게만 보고 또는 조직의 속성을 완전히 전면 부인하게 되면은 다른 각도로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조그만 조직이 가족 같은 조직 지향을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조직은 가족이 아니거든요. 가족은 가족이고 조직은 조직이에요. 가족 같은 조직이라고 아무리 하더라도 가족 같은 결국은 조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펜듈럼은 펜듈럼이에요.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 속성을 속성대로 받아들이면서 가셔야 된다. 이것도 이제 첨언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펜듈럼에 대한 오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펜듈럼이 없는 것으로 벗어나야 된다? 이거 오해예요. 문명을 벗어나 자연인이 되자? 이거 오해입니다. 펜듈럼은 필요하게요, 필요하고.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같은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쁘게만 보면은 중독되고 전자파에 노출되고 건강에 해롭고 안 좋은 거 투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좋은 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악이다. 그래서 악을 최소화하고 필요를 채우는 것을 최대화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속성을 제대로 알고 이용하자. 겁먹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다루는 기술을 습득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독자분께서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중에서 펜듈럼 길들이기라는 챕터를 보셨다고 했어요. 56페이지죠. 저도 읽어봤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펜듈럼은 그 기반이 확고해질수록 더 강력해진다. 이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근본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이 힌트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직에 이걸 이식하려면은 펜듈럼의 속성을 그대로 접목시키면 돼요.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사념체를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의 메시지, 하나의 목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거죠. 어쨌든 펜듈럼이 계속 정착하고 유지되려면은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찾아야 돼요. 그리고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 펜듈럼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야 기반이 확고해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고려해야 돼요. 대중성. 네, 사람들의 니즈라고 그러죠. 이거를 채워줘야 돼요. 관심을 해야 돼요. 숭고한 가치만 고집해서는 안 돼요. 변화하는 흐름, 추세, 트렌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파악을 해야 돼요. 여기에 기민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성, 현실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 왜? 목적은 사람들을 끌어오고 머물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펜듈럼의 기반이 자리 잡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좋은 펜듈럼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철학이 녹아들어야 된다. 그것이 이것과 맞물리면 되는 거예요. 대중성, 현실성과. 또 하나는 뭐냐면 펜듈럼은 펜듈럼과의 경쟁과 싸움이 불가피해요. 이 병원, 에이스 병원이 성장하면 다른 병원이 질투하고 시샘하고 더 잘 나가고 독특한 면에서 더 잘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병원에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창의성의 법칙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형태의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밟습니다. 밟아요. 네. 그런데 더 잘 나가면 이제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펜듈럼과의 전쟁은 필수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 펜듈럼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겁먹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피할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펜듈럼의 우위를 그래서 점해야 돼요. 다른 펜듈럼과 경쟁 질서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경쟁이 컴페티션이잖아요. 이게 경쟁이란 단어잖아요. 이게 기존 펜듈럼과의 경쟁 질서에서 경쟁을 한다면, 트랜스퍼로서 펜듈럼을 이용한다고 한다면 경쟁을 넘어선 가치 창조를 하셔야 되겠죠. 경쟁을 넘어선 가치 창조. 이것을 경쟁을 넘어섰다. 그래서 이 접두어가 바뀌어요. 뭔가 넘어간다 이 뜻이죠. 그래서 서피티션이라고 하는 창의성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서피티션. 네, 이건 경쟁을 넘어선 가치 창조란 뜻이에요. 사전엔 나오지 않는 뜻이겠죠. 이 경쟁을 넘어선 가치 창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남다른 가치를 접목을 시켜야겠죠. 대중성과 현실성에 결합을 시켜야겠죠.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감과 영혼의 소리에도 동시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처를 함과 동시에 내부의 가치를 유지하는 거, 요 조율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쟁을 넘어선 가치 창조를 일으킬 거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기존 펜듈럼들이 무시하고 방관하고 있다가 잘 나가고 성장하면 질투하고 공격하다가 더 잘 나가면은 밟으려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쫓아간다니까요. 모방하고. 요 흐름을 아시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 모든 직원이 꾸준히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조체의 모든 구성원들의 의도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든 의도는 펜듈럼을 강하게 만들고 가능태 공간의 목표 섹터를 현실로 만든다. 네, 맞죠? 펜듈럼의 속성, 규칙, 같은 생각, 한 방향, 지속 이거죠. 요걸 잘 염두에 두세요.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트랜서핑 기법을 강제로 뿌리내리게 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트랜서핑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것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만족감과 흥미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구독자분께서 트랜서핑이
병원 경영진과 직원들에게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계시는데 굉장히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뭔가 강제하지 않고 먼저 나부터 행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알리는 거는 문제가 없죠. 근데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애들이 너무 재밌게 놀고 있으면 뭐 하나 쳐다보게 되고 그걸 계속 보다가 나도 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맛있게 먹고 있으면은 뭐 먹나 쳐다보다가 계속 맛있게 먹으면은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함께 하고 싶어지고 뭐 때문에 그래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묻고 싶고 따라하고 싶어져요. 이 원칙을 이해하시고 자성을 키우시고 자성을 확산시키십시오. 나로부터 중심으로부터 자성을 키우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확신을 가지시고 심상화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4가지 적용을 하신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조직 펜듈럼의 좋은 사념체를 방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꾸준히 카톡에 좋은 글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게 신입사원들에게 병원 비전, 미션, 행동 가치 이런 것을 이제 함께 공유하는 걸 하시는데 이것도 좋은 방식이죠. 한 방향의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조직 펜듈럼에서는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 삼성그룹에 입사를 하면 삼성맨을 만들기 위해서 오랜 시간 연수원에서 연수를 시키잖아요. 유니폼을 입히고 구호를 외치게 하고 군대도 마찬가지죠. 훈련소라는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싸제물을 뺀다 그러죠. 군복을 입히고 같은 구호를 외치고 이 규칙입니다. 이게 펜듈럼이 전형적으로 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펜듈럼이 있는 곳인 조직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단지 외적인 일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군기도 왜 외적 군기가 있고 내적 군기가 있잖아요. 외적 군기는 전쟁 나면 도망가지만 내적 군기는 전쟁 나면 앞서서 총 들고 나서는 거 아니겠어요? 내적 군기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죠. 내적 군기는 어디서 옵니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동기유발. 그게 뭐예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의 비전과 조직의 비전이 연결되고 그리고 내 역량이 이 조직에 몸담음으로써 향상되고 그래서 계속 성취감을 맛보고 또 내적 보상도 있고 외적 보상도 있고 이러면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사람들 더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반복을 해드리면 조직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이 연결되고 조직의 성장이 개인의 성장과 연결되고 조직의 가치가 개인에게 내면화되고 그래서 소속감이 고취될 수 있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단지 일시적인 구호나 외적인 단결이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티셔츠를 입힌다고 애사심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한 방면일 뿐이에요.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실제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계속 일어나서 성취감이 맛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뿌듯한 마음이 들어야 돼요. 보람이 생겨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하고 지원해야겠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직률이 낮아야 돼요. 이직률이. 그리고 장기 근속률이 높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의 체질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직원들이 얼마나 이탈하는가, 얼마나 많이, 자주 이탈하는가, 이거 보면 알아요. 어떤 조직은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그 퇴사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조직의 문제는 그렇게 지속되는 이유는 경영진 그리고 대표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요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러한 조직은 문제가 언젠가는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일하고 싶은 병원, 의료인들은 일하고 싶어 하는 병원. 그리고 의료인에게는 뽐내고 싶은 병원. 여기서 일하고 있거나 이 병원에 머무른 환자들은 알리고 싶은 병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환자들이나 직원들에게는 떠나기 싫은 병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샘받는 병원 또는 공격받는 병원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경쟁 펜듈럼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위협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겁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관리 시스템을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노력하신 게 참 이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아픈 환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내가 행복해야, 직원들이 행복해야 아픈 환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정말 좋은 마인드죠. 제가 최근에 접한 그 뉴질랜드 어느 간호사 이야기를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사설병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근무 여건이 좋거든요.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조직 문화도 굉장히 좋았어요. 가족 같은 분위기,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 좋은 의미에서요. 그래서 일을 아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서로 도우면서 이렇게 아주 좋은 분위기였는데, 이 병원을 성장, 규모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관리자들이 돈에 이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는 간호사들을 무시해버린 거죠. 그냥 부품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근무 시스템을 돌리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 근무 시스템은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만 시스템을 돌리면 안 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돌아가는 근무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스트레스를 잘 살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무시해버리고, 기능적으로만 이걸 돌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더니, 터져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직 퇴사가 시작되는 국면까지 이르렀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근무해오면서 역량을 키워와서 이 병원에 대해서는 아주 노하우를 쌓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신호가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문제거든요. 그래서 참 이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뉴질랜드는 일하기 굉장히 좋아요. 특히 간호사들은 태움이고 뭐고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근무 환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꼭 사설병원이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전해드리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경영진이 참 안타까웠어요. 요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참 좋은 마인드를 가지셨단 말이죠. 직원들이 행복해야 환자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게 사실은 치유거든요. 치료가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이런 행복과 연결하신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병원 시설 많이 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겁주는 의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행복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참 좋겠다. 그러려면 시스템 자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게 필요하지만, 멘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직원들의 멘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마음 관리잖아요. 마음 관리. 그래서 기능적인 시스템, 보이는 외적인 시스템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 멘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조직, 그리고 행복한 조직, 장기 근속률을 높일 수가 있다. 이걸 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이 부분이 좀 강화돼야 된다. 이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이 기가 살아야 된다. 생기가 넘치는 병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환자도 생기가 돌아야 치료를 받더라도 훨씬 치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감동을 받을 때 힐링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집에 가면 소문 내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병원 가봐, 그 병원 가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환자를 대하는 건 상당한 감정 노동인데, 잘 웃고 친절하다 하더라도 간호사들이 뒤에서 울고 지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케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잘 들어줄 수 있는 창구가 있어야겠다. 단 경청과 공감은 곧 동조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거. 끌려다닐 필요는 없죠. 그러나 마음을 헤아릴 필요는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EAP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Employee Assistance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제 EAP 그러면 이제 상담, 조직 상담의 뜻으로 통용이 돼요. 보통 조직 내에서 기업 상담이죠. 직원들 멘탈 케어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이제 심리 상담을 도입하는 건데, 뭐 외주를 주기도 하고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종의 멘탈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때가 된 거예요. 자, 필요한 겁니다. 다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EAP 시스템의 상담의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저는 이 멘탈이라는 게 시스템하고 사실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잘 정교를 하셔야 돼요. 멘탈을 관리하는 것은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시스템이 강화되면 멘탈 관리 제대로 못해요. 그런데 조직은 또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요거를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하나의 기능적으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멘탈 관리라는 것도 하나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수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진심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럼 감동을 주지 못하잖아요. 이러한 식의 심리 상담은 큰 효과가 없어요. 기업엔 도움이 되겠죠. 말하자면은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원을 퇴사시킬 때 심리상담이란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에는 목적이 자르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 적용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진심이라는 게 필요하고, 가치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탱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거를. 자, 아무튼 환자를 대하는 의료진의 정의를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 행복, 긍정 에너지를 주면은 병이 낫기도 하죠. 네,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접목하신 게 구성원들에게 계속 비전을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데 성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신축한 곳으로 옮긴다. 우리는 성공이 정해져 있다. 이런 긍정 에너지를 가지게 해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한 방향의 상념체를 계속 형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이제 보충할 것은 성장 과정에 있단 말이죠. 도약 성장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때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변화 성장할 때 항상 과도한 욕심, 과도한 욕심을 얘기합니다. 과도한 욕심이 들어오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욕심내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시스템으로. 그러지 않으면 이제 이 욕심낸 만큼 불평하는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게 또 하나의 관건이죠. 뭔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한 단계 도약할 때 요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다른 병원과 분위기가 다르다. 이런 말들을 잘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잘 돼서 떠나가면 참 좋죠. 직원들이 보통 욕하고 나가는 조직보다는 더 있고 싶은데 이러면서 나가는 그런 조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분들이 많을 때 퇴사하신 분들이 일종의 그 민들레 홀씨 같은 역할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의미 있는 일이죠.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라장, 에너지장에 따라서 느낌이 다르잖아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하나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요.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의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요. 안산이라는 지역, 서울이라는 지역,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서울 안에서도 홍대라는 지역, 광화문이라는 지역,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도 하나의 에너지 주파수가 있다. 역으로 말하면 그 건물에도 에너지 보호막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에요. 뭔가 다르다 하는 느낌은 이분들이 그걸 느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산 에이스 병원을 긍정산염체로 계속 보호막을 입히시기 바랍니다. 좋은 에너지장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구성원들이 좋은 생각을 계속 가지면 그것이 건물 안에 입혀지게 되기 마련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천사랑병원도 그러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좋은 조직 문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직은 펜듈럼이라고 했고요. 문화라는 것도 역시 펜듈럼이죠. 그래서 조직 문화는 펜듈럼이에요. 그죠? 이 조직 문화가 좋아. 그러면 이 펜듈럼도 나쁘지 않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좋은 게 뭐냐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내려보시면 훨씬 좋겠죠. 좋은 조직 문화란 무엇일까? 특히 구체적으로 이 안산 에이스 병원의 좋은 조직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그러한 조직 문화를 이식할 수 있을까?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나가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이 트랜서핑 같이 공유하고 싶은 분을 많이 만들고 싶은데 아직 그게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 구독자분들 중에 이 안산 에이스 병원의 직원분이시거나 아니면 이용했던 환자분이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그 원장님께 가서 알려주세요. 아주 잘 하고 계신 거는요, 강요하고 강제하지 않는 게 상당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나쁜 예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그 회사 대표가 교회에 굉장히 열심인 장로님이신가 봐요. 그런데 뭐 그것까진 괜찮은데 그 대표라는 이유로 회사 직원들을 특정 요일 새벽에 강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여기에 참석을 하지 않으면은 불이익을 받는 거야.
이제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선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없겠죠. 예. 반면에 이제 좀 괜찮았던 것은, 좋은 예는 권도원 박사님 아시죠? 한의원, 팔체질 한의원, 재선 한의원, 옛날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진료받기 전에 이 대기실에 혼자 앉아 있는데 테이블 위에 종이가 놓여 있길래 이렇게 봤더니 거기에 조그만한 전도지를 만들었더라고요.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 방식 괜찮죠. 네. 강요하지 않고 그냥 알리는 거. 마지막으로 요걸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펜듈럼 조직에 충성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책에도 나오고 제가 또 이야기도 했어요, 영상에서. 근데 이 말이 오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이 이 영상을 들으신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충성하지 말란 얘기가 결코 대충 일하란 뜻이 아닙니다. 조직 펜듈럼을 벗어나란 얘기가 아닙니다. 네. 정확히 이해한다면 오히려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책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펜듈럼 조직에서 일할 때 책 잡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어진 역할에 철저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대충 일하는 게 아니죠. 펜듈럼 떠나란 얘기도 아니죠. 불만 가지란 얘기도 아니죠. 오히려 그 누구보다 그 역할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오버하지 말고, 그 다음에 휘둘리지 말아라. 그러면 펜듈럼 입장에서도 좋아요. 왜? 그 역할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잘 해주고 있거든요. 펜듈럼 입장에서도 에너지 대출 안 해줘도 좋으니까 좋아요. 이것을 아신다면 사실은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원들이 조직 펜듈럼 구성원인데 트랜스서핑을 알고 있고, 조직 경영진인데 트랜스서핑을 알고 있으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에너지 소진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조직에 충성하지 않으라는 말을 오해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게 돼 있죠. 정보기관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국정원, CIA, 모사드에 일하시는 분들. 왜 조직과 국가의 이름도 없이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을 할까요? 물론 애국심이라는 것이 근간이 되어 있겠지만, 그러한 조직에서 일할 만한 그런 도전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만한 직무 환경이 주어지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데서나 그런 걸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그걸 요구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요구할 수 있을 만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럴 만한 근무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이고, 그런 만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직원으로서. 결국은 뭐냐면은 직원들에게 그러한 숭고한 조직의 가치가 공명을 하면, 감동을 주면 헌신은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대가, 보상, 명예, 영예,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면 자원에서 조직을 위해서 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성하라고 충성 맹세를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서로 윈윈하게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이 계속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펜듈럼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식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만 한다면 사실은 그 에이스 병원에 일하는 누구도 손해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유익한 펜듈럼이 계속 존속을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서, 다만 아무리 유익한 펜듈럼을 내가 구축한다 하더라도 불만 가진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7대3, 3의 부정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잠에서 깨어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트랜스퍼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만 이 울타리 안에서 성장해 나가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펜듈럼이다. 자, 그 다음에 강의를 때가 되면은 하십시오. 조직에서 기회가 되면 모임을 만드셔서 하십시오. 소수 인원이라도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트랜스서핑 용어를 안 쓰셔도 되고요. 트랜스서핑 원리를 담은 강의를 하실 수 있겠죠. 또는 트랜스서핑의 기반이 되는 게 긍정심리학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과 관련한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강의를 하셔도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 긍정에 대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했죠.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의사분이시니까 추천을 해드릴 도서는요, 경영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양자의학, 새로운 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강길전, 홍달수
현직 의사분이신데 이분들이 글을 쓰셨고요. 도들새김에서 나왔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겠다고 느껴지는데 디펙 초프라의 책도 도움이 많이 되겠죠. 예, 요걸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고요. 안산 에이스병원이 좋은 안산 지역의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의도를 저도 하고 여러분들도 이 병원이 정말 이 트랜스서핑을 접목한 좋은 성공적인 경영 모델 또 병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직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또 사연과 사례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